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이 좀 그래도 온전하게 좀 잘 버텨왔는데요. 오늘 장에 좀 출렁임을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좀 예고를 해드렸었고요. 또 이번 주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침 개장 전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가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큰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미국에서 예고했었던 중국으로의 관세 부과, 또 중국에서는 미국으로의 관세 부과, 예고했었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이번 주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6월 1일까지 해서 중국의 이 무역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될 수 있는 변수가 계속해서 상존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지는 것도 크게 낙폭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시장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기준선이 외국인의 수급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장에 대한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추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많이 봐왔었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선 HTS 화면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외국인의 장중 수급 추이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하방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주 초반에는 외국인의 좀 지지 흐름이 나왔다가 주 후반 때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좀 전환될 때까지는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빠지는 것에도 한 번에 급락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장을 하방을 확인하고 있다. 왜냐면요, 이런 모습들은 이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에 보시면은 지수에 대한 하락 곡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연출되면서 지수의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그래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무역 분쟁에 대한 계속해서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 지수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의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오늘 아침에서도 이 개장 전에도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 위주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현금 확보를 신경 쓰면서 단기적인 매매로 해서 시장을 풀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클래스 내용에서도 오늘 장중에 이슈화되었던 종목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수급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풀어가자. 자, 오늘 장에 있었던 단기적인 내용들인데요. 우선은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슈화 되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오늘 철도주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돼지 열병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도 한 차례 크게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돼지 열병에 의해서 고기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육계라든지 수산 관련된 종목들이 우회적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지적드렸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 이 신의주 지역에서 이 검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의주 지역으로 해서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 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육가게라든지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아침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신의주 관련된 뉴스도 한 번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의주 지역에서 이 검열에 대한 부분들 좀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HTS 상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신의주 지역에 대한 돼지 열병 확산 뉴스 조금 더 이제 확인 작업이 나온다면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들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완천해졌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도록 하죠. 우성사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이 우성사료를 통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이평선 라인대, 중요한 가격대 라인대는 3,700원 돌파와 그리고 4,200원 가격 밴드가 지켜지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동 종목도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대에 이 가격대 라인을 복구를 하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귀가 된다면은 이 라인대, 이 박스권의 밴드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이 신의주에 대한 돼지 열병에 대한 확산이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등락이 크게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 또 최근에 이번 주장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뉴스도요.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현물 시장에 대한 등락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대체 시장으로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00만 원대에서 9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 일단은 단순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이전에 제가 400만 원대와 또 9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회복되었을 때 1000만 원 선까지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한 번 더 연출이 되었고요. 일단 마감 때까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시장을 한 번 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좀 단기적인 흐름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SCI 평가 정보라든지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기술 투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다가요. 최근에 등락을 거쳤지만은 여전히 오늘장에서도 상승폭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에 대한 파동을 좀 보았을 때요,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밴드를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 파동의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이 박스권 상단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시장 이 고가선에 대한 부분들이 테스트 과정이 실패된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겠지만은 이 고가선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분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이제 평균 거래량보다는 상승 거래량이 연출되었지만은 직전에 텐션을 보았던 거래량의 유입은 크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대략 한 4천만 주 정도 유통이 되었을 때 상단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분출되는 그 시점까지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일장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대가 1000만 원 선 유지한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하방 지지력, 오늘 같은 아랫꼬리 자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모멘텀 오늘 나왔던 내용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미국 내에서 중국의 철도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철도주들이 반사이익 효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 등락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뉴스가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르게 이 주요 고른 산업 쪽에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해 효과가 이런 반사이익 효과가 지속된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라면은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이 저점 지지 인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는 상당히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산업 안에서도 이와 같이 반사이익 효과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하자.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IT 쪽의 화해 효과, 반사이익 효과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우리가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나왔던 이슈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계속 추가 관세에 대한 예고했던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위, 아래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출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이번 주 시장을 안전하게 넘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피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확인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동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일단 지수에 대한 위치가 205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문다라면은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것 마냥 적응이 됩니다. 학습 효과라는 뜻이고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져졌을 때 저가 매수세를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현금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슈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필요하다. 현금 확보를 혹은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도 이번 주가 필요하다라고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적인 부분들을 계속 챙겨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요, 이 수소 생산 기지에 대한 구축 사업 계획 발표가 있는데, 수소 전지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연구소에 대한 폭발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신성장 먹거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이와 같은 계획 발표도 내일 한번 단기적인 이벤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